나의 하느님, 오늘 나는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웅장한 저택을 지을 수는 없고 오직 그 안에서 살려는 자들만이 그것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처소가 인간이라는 것보다 더 웅장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창조한 것들은 모두 부패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 이것이 인간의 고귀한 꿈들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계속해서 저택을 지으며 그 안에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흔한 잘못입니다. 웅장한 저택을 지으려고 하되 그 안에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왜 그것을 지으려 합니까? 왜 꿈같은 집을 짓고는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깨어있는 채로 침대에 누워 현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까지 그 꿈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통제된 깨어있는 꿈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 속에 살아가는 상상은 꿈의 실현으로 이끄는 사건들이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살 때, 즉 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부터 생각하게 될 때, 상상력이 지니고 있는 창조의 힘은 우리의 새로운 상상에 대답을 줄 것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이에 우리 곁에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력 그 자체입니다. 상상력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 속에서 서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상상력이 감각이나 신체의 공간적 한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런 한계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식하는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묶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실제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앞에 놓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상을 어떤 것이라고 정의해 놓은 자신의 관념을 엎어버릴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당신은 저 산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물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모습으로 마음속 시선을 옮기는 능력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명입니다. 이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환경 타인 또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사건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상상의 주체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글에 등장하는 의사와 그의 부인은 오랫동안 웅장한 건물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의 웅장한 건물 안에 살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 의사와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대략 15년 전 아내와 저는 한 부지를 구입하여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우리의 사무실과 거주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부지에는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기지 상환에 바빴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위해 모아놓은 예금이 꽤 있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이 돈을 쓰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돈 한 푼 없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가르친 방법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하고 돈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건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건물의 완성된 모습을 마음속에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림도 그려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새 건물을 마음으로 지어보았습니다.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건물에 대하여 상상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기도 하고 모든 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도 하며 친구가 우리의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등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장면 속에 특정한 친구 하나를 끌어들였습니다. 편의상 X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사상을 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얼마 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상상 속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건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하루는 우리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아내가 우리 이웃에서 여러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은 건설 중인 건물 옆 표지판에 적힌 이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서 살고 있다면 건축업자를 찾지 않을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을 즉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매일같이 상상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자 우리 부부는 이제 원하는 것에 완전히 융화되었고 성공적으로 결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몇 주 전에 언급했던 건축업자였습니다. 망설이는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에 찾아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제가 사람을 만나러 가지는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찾는데 말이죠. 그는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왜 이 땅 모퉁이에는 건물이 없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건물을 짓고 싶었는데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만한 돈이 없고 그게 설사 몇백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 해도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업자는 당황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부탁도 없이 건물을 지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며칠 후 그가 다시 찾아와 건물 계획이 완성되었고 비용이 3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예의 바르게 감사를 표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건물에 대한 상상 속의 결과에서 살고 있었으며 상상력이 외부 도움 없이 그 건물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가 다시 찾아와 우리의 요구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설계도를 파일에서 찾았다고 말했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설계도에 대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감사를 표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틀 후 건축업자가 다시 찾아와 필요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융회사를 찾았다고 말했을 때에도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제안이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건물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모든 임대료가 지급되었으며 상상 속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단 한 푼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뒷부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편처럼 들립니다. 건축업자는 다음날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 선물을 주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쨌든 새 건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저는 나머지 대출금을 직접 자금 조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제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져올 것이고 당신들은 임대 수익으로 저에게 갚으시면 됩니다. 이제야 우리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곧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아파트는 임대되었으며 완공되는 날까지 거의 모든 곳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 때문에 전율을 느끼고 있어서 잠시 동안 상상 속 완벽한 그림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 이런 결함을 보정하기 위해 다른 장면을 상상하는 것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방을 보여주며 그들이 우리가 계약하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는 대신에 상상 속에서 이미 그곳에 이사온 세입자를 방문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방을 보여주면서 만족스러운 평가를 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그 비어있던 곳도 계약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상상했던 내용들은 세세한 몇 가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친구 X가 우리의 새 건물이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건물 이곳저곳을 그녀에게 보여주었고 그런 후에 우리가 오래전에 상상했던 그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15년간 꿈으로 간직해오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의 비밀을 알고 소망의 결과에서 사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난 15년 중 언제라도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욕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꿈이었던 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는 데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습니다.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즉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을 통해서 의사와 아내는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꿈꾸던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배웠고 이제는 현실 세상에서도 그 꿈꾸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움은 외부에서 찾아온 듯 보이지만 사건이 이루어진 과정들은 의사부부의 상상이 근본적으로 좌우했습니다. 의사부부의 상상 속의 드라마는 관계된 모든 이들을 그들에게 끌어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는 그 사람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상상 속의 세상이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만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 또 다른 것 안에서 하나로 섞이더라. 퍼시 비시 셀리, 사랑의 철학. 이제 10분 동안 심상화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하는 상태를 마음속에서 창조하고 그 상태 안에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